상가의 신으로 나오고 있는 김재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신, 네. 상가의 신이죠. 네. 뭐 자칭입니다. 자칭.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그 밀락동 그 물건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일부에서 나와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밀락동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네. 바로 옆에 화로장이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현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일부에서는요 아직 그 화로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계획을 말했잖아요. 4층 호스텔을 올릴 거냐 아니면 2층 규모로 해서 드라이브 스루 커피 매장을 만들 거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면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화로장을 싹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 이제. 진짜? 맨 땅으로 있는 상태고.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랑 구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 설계는 전부 완료가 됐고 오늘 착공계가 들어가는 날이라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에 다 나오는데요. 82평의 땅이고 지난해 33.5억에 거래되었던 토지로 거래되었던 땅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모습도 보면서 또 한번 얘기도 해보고 부동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보시죠. 광안대교 이제 보여요. 예. 자, 시작합니다. 거의 나온 거죠. 여기 옆에가 오션 테라스고. 오션 테라스고 앞에가 밀락도 마켓. 아, 밀락도 마켓 있고. 깨알같은 강안대교 뷰. 이거잖아요. 예. 진짜 싹 철거됐네. 예. 예. 없어졌네. 맨 땅입니다. 맨. 네, 시원하게 철거됐습니다. 지금. 철거하기 전에는 여기가 89평이라길래 네. 그 정도로 안 보였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확실히 크긴 크네요. 네. 지금 뭐 코너 각지고 이제 전면이 길고 네.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네모반 듯한 그런 모양의 땅입니다. 네. 저 멀리가 광안대교 방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걸어가면은 광안리 바닷가 라인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보시면 전부 다 화로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요 바로 옆집도 화로장이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강안리의 핫한 상권 여기까지는 밀려오지 않았고 옛날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멋진 건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고민했잖아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로 놓을 건지 아니면 2층 건물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해서 운영 수입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건축비를 조금 줄여서 2층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지어서 운영 수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운영 수입으로 가자고 결정된 거는 금리하고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최근에 담보대출 금리가 한 5%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건물의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평균이 한 4% 정도 되니까 임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건물 투자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건물주들이 뭐 건물 전체 혹은 건물의 일부를 직접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도 올리고 플러스 임대 수익을 올려서 이제 그 건물의 수익성을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금리 시대에는 임대 수익, 네.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는 운영 수익.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직영을 한다는 말이고요. 네.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제 계획이 다 나왔단 말인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보시면 그 건물이 도로 이면에 잡혀 있는 코너 각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운영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지금 이 매수하신 분은 뭐 장사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조금 적은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관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조금 손이 덜 가고 좀 오토 매장으로 돌릴 수 있는 커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결정을 했어요. 커피네요. 네, 커피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고 운영하는 종업원들의 그런 들고 날고에 의해서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 네. 1층에 한 15평에서 테이크아웃하고 약간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하고 2층은 40평으로 지어서 반은 1, 2층과 연결되는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고 또 남는 공간과 위에 옥상 테라스는 공간 대여업으로 해서 약간의 임대 수익에 가까운 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두 가지 업종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인 사업은 커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임대 수익으로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까다로운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 좀 주안점으로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 거예요? 일단은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장변에 위치해 있는 이쪽에서 차가 들어가고 그리고 차가 이제 돌아서 이쪽 단변 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여기로 했고요. 나오게.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기서 들어가서 네. 커피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회전하면은 여기 바닷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유도 인구는 많이 없지만은 요 도로변으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침 9시거든요. 네. 네,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차량 접근성이 장사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피 드라이브 스루를 일단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는 공간은 깨알같이 다 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아, 주차장도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뭐 이편항 오션 테라스부터 해서 진로비치 아파트까지 하면 1000세대가 넘는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찾아와서 차를 대고 커피를 편안하게 마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주차 공간을 80평 대지에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하면 그 허가받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지금 당장 그냥 생각나는 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차들이 이렇게 밀리거나 네. 아니면 줄을 서거나 하면 네. 여기 사거리에 교통정체도 일어나고 막 네.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허가적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규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차가 대기 차량이 밀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접수할 수 있는 접수대를 건물 입구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 건물 나가는 출구 방향에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접수하는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뭐 차가 한 4-5대 정도 이렇게 대기 차량이 생긴다 하더라도 도로 교통에는 지장을 안 주도록 저희가 이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줄을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네,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드라이브 스루의 포인트인 거죠. 네. 건물 모양 설계 나온 것도 그 3D로 있다고 하니까 네. 이쪽에 요렇게 여기 보세요. 예, 요렇게 유튜브 다 됐네요. 그 협소 대지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한 80평 정도 되는 대지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코너 각지고 이제 그 1층 매장을 줄이면서 이제 차량 접근성을 좋게 하면서 그 설계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차량이 원활하게 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둥이 없는 구조로 우리가 이제 뭐 건축용어로는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는데 그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3층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네. 3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뭐 차량 접근성에는 좋으나 이제 건축 견적을 받아 보니까 부재가 너무 두꺼워지고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건축비 그래서 이슈가 있었네요. 예, 지금 바뀐 설계는 기둥을 2개 내리고 조금 부재를 줄여서 이제 건축비를 줄이는 설계를 적용을 해서 기둥을 2개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비를 한 1억 정도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건축비를 예산을 얼마 정도? 이런 철골 구조의 판넬식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한 평당 한 300 정도에 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평당 한 500에서 550 정도에 지금 최종적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예, 말이에요.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순수 건축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땅을 바르게 하는 토목공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도를 연결하는 하수도 인입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유틸리티에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연면적에 그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단가 자체는 조금 더 많이 잡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이슈 네. 사항은 없었어요?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이번에 느꼈던 점?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데 이 밀락동에 그 해수 라인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이 해수 라인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수를 끊으면 여기 일대에 수산에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뭐 난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조합 측이랑 같이 또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일시에 물을 또 중단시켜서 또 중단시키는 그때는 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들 안 죽게 산소 다 이빠이 넣어주고 뭐 어려움도 사실 있었고요. 또 우리가 철거할 때 요즘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오래된 건물에는 성면이 나와요. 네. 성면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대로 부셔가지고 버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면 같은 경우는 또 특수업체에 맡겨가지고 또 특수 처리를 해서 이제 버려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철거비가 또 많이 들죠. 왜냐하면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당 단가가 몇 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거 견적을 받을 때도 성면이나 이런 특수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철거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예상했던 철거비보다 철거비가 한 30% 정도 더 올랐어요. 민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특수 폐기물,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뭐 땅에 묻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철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철거라는 게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안전 이슈도 많고 해서 요즘.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겠네요. 네, 진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건물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네요. 예,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뭐 아주 첩첩산중인데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뭐 보고만 받고 임 소장이 알아서 하고 있겠지. 예, 뭐 알아서 하고 있겠지. 이제 뭐 그게 저희 이제 컨셉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네. 이제
믿고 네. 맡기면 이제 네, 알아서 해주는. 대신 입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스타일상. 입대면 이제 고객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철거까지 완료된 단계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이제 오늘 착공기를 접수를 합니다. 네. 이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착공기가 접수하면 지금 가설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 가설 울타리를 치고 기초를 치게 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철근을 심어서 이제 시멘트를 붓고 거기 위에 이제 말 그대로 건물 기둥 철거를 올리고 그 위에 플레이트를 치고 그리고 창호를 붙이고 외장재를 붙여서 이제 건물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철골 건물의 장점은 건축비가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1월 초지만은 오늘 시작을 하면 건축 자체는 2달 안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2달 후에 오면 완성된 건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건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준공 허가는 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3월 말 정도 4월 초에 이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해서 그 영업을 개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카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떠한 브랜드의 뭐 커피집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위치에서 지금 카페를 하게 되면 또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옆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다는 건 있긴 한데 네.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앉아서 먹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밀락더 마켓처럼 유명 관광지가 있으니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커피를 또 사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여기 보면 전부 수산이에요. 수산. 예.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몸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또 커피를 또 많이 드세요. 이런 고객님들의 장점이 뭐냐면 몸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2,000원짜리 이런 아메리카노보다는 달달구리 좀 비싼 거 5,000원짜리 까라멜 마키아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객단가가 높으신 아주 소중한 고객님들이 또 이렇게 쭉 고진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도 진짜 중요한 사항이긴 하네요. 예. 사실 객단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커피 테이크아웃 매장에 가보면 업무 시설 인근에 커피 테이크아웃 매장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정해진 시간대에 와가지고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딱 한 번에 사가시는 객단가가 높은 장점이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사무든 아니면 이런 현장 일이든 이런 업무 단지 근처에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매장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층에 카페 옆에 또 공간을 잘라가지고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옥상 테라스. 테라스? 네. 루프탑에도 뭔가 공간을 네.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구상되고 있는지 살짝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강남리 인근에 뭐 힙한 공간도 많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그분들 용도에 맞게 빌려주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일정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주차 컨디션이 좋고 또 옥상 테라스 쪽에는 또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꾸며가지고 이제 대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변화하는 밀락동에 와서 한번 오늘 지금 이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네이버 지도 그 로드뷰에 들어가셔서 옛날 10년 전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뭐 아파트 저기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전부 이런 수산 화로장이었던 곳이 많아요. 이 근처에. 네. 그것들이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선 그 사례가 많은데 그 현장을 지금 오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커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원래 3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변화할 것 같은데 그 모습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태박이 채널에서도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